네, 한 달에 100만 원 겨우 저축 중입니다. 아낀다고 아끼는데 쉽지 않네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약수라 위치는 좋지만 언덕 위에 살다 보니 아이를 키우기엔 좋지 않습니다. 약수동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 네. 진구 약수동. 약수동. 네. 이제는 이 집에서 벗어나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어느 정도에 팔고 사야 하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 한참을 고민하다 월브닷컴에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언덕 흙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가 이곳을 택해서 그렇구나. 아이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건 나야. 미안함에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아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요즘 어디 가더라도 여긴 얼마일까 생각에 집값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주변 서울 아파트 집값을 보니 그동안 저희 부동산에 대한 무지가 이제 와서 대가를 요구하듯 너무나 올라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승장 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를 샀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또 놓쳤구나. 요즘 나오는 부동산 한판 뉴스를 보며 섣부르게 매수했다가 더 큰 하락을 감당하게 될까봐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 집값이 내려와 줄 것 같아 내년을 매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 집을 팔고 경기도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괜히 제 발로 멀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어요. 모험보다도 현재의 작은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40대인 나이에 카드 할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대출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작도 안 해본 곳에 불안함을 느꼈던 적이 더 많았어요. 처음이라 모든 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경험의 차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월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어진 현실을 불평불만하기보다 희망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아직 아는 것이 없어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지혜와 경험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자가이죠. 네, 빌라를 팔고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현재 그 빌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팔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던데 제게는 이 또한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준비하면 될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 가격의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빌라는 시세가 지금 한 3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4천만 원 정도. 외벌이시네요, 이분도. 외벌이로 44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고 대출이자로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금도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이분이 지금 외벌이 40대시거든요. 외벌이 40대신데 이제 빌라 한 채를 이제 갖고 계세요. 아마 이분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서울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막 경기도로 나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네, 그 지점을 한번 같이 통화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파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다 굉장히 네. 밝으셔서 너무 마음이 좋네요. 지금 가장 고민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와이프랑 여기를 2018년도에 매매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결혼을 하면서. 네. 근데 와이프랑은 이제 여기에 그냥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그 거주를 하는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 거주를, 지역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근데 지금 사시는 곳이 좀 그 아이를 키우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인가 봐요. 저희 집이 지금 언덕에 있다 보니까 네. 언덕에서 놀다가 얼굴을 좀 다쳐서 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순간 저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저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네. 아이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서 올해 11월부터 제가 이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그 첫 번째 질문이 지금 그 재개발이 얘기가 나오는 빌라를 지금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 빌라 팔고 싶으세요? 와이프랑 둘이 얘기를 나눠보면 와이프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뭐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다고 여기 살기에는 아이에게 뭔가 불편함을 계속 주는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사연을 기재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봤는데 지금 조합이 이제 막 형성되려는 지역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재개발로 보면 정말 극극 초반에 이제 재개발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보통 재개발이 잘 진행이 돼도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데 심지어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땅이고 나중에도 분명히 이게 아파트로 바뀔 땅이겠지만 이 시간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조금 이거는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 왜냐면 기약 없는 어떤 시간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거고 저는 기회비용을 계속 소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좋습니다. 제가 사실 막 노후도 계산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이랑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매도를 하고 이제 빌라를 매도를 하고 이제 넘어간다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네네. 그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그 지역들을 몇 개를 찍어주셨거든요. 한 다섯 개, 6개 정도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네네네. 요 아파트가 상당히 좀 넓더라고요, 지역이. 뭐 오산도 있고 뭐 용인도 있고 수원도 나오는데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제가 뭐 거기가 좋아서 갔다, 뭐 여기로 이사 가고 싶다, 꼭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네. 아이랑 이제 주말에 가끔 테마파크나 이런 데 놀러 가면 이사에 대한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부터 그럼 이 주변부터 시작해보자. 그럼 시간을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아파트 괜찮은 거 몇 개 집어서 단지도 가보고 네. 여기는 살면 어떨까에 대해서 상상도 좀 해보자. 와. 그렇게 해서 11월부터 지금 몇 군데를 다닌 게 제가 써드린 전부거든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연관성이 정말 없거든요. 네네. 연관성이 테마파크. 연식이 괜찮다는 거. 그치. 신축이라는 연식,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연관성을 못 찾았는데, 테마파크라는 또 연관성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네. 나름의 기준은 뭐였냐면, 네. 아이한테 제가 나중에 뭐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싶고, 아빠로서 농구도 알려주고 싶고, 제가 농구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넓은 공원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네. 저희는 실거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선 지하철역이 네.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따져보셨네. 근데 놀랍게도 다 지금 해당되긴 해요. 사실. 그래서 그 기준만 갖고 놀러 갔을 때, 네. 그 부분에 있는 어떤, 그래도 구축보다는 약간 신축으로 좀 맞아요.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시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저도 설득될 뻔했어. 나 지금 잠깐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출근지가 그 8호선의 남한산성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남한산성 근처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는. 예, 그쵸.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딱히 막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뭐 제가 네.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지 않은지라, 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행복의 기준이 뒷받침돼야 된다면, 아이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위한 선택을 지금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저는 남한산성역 근처 지역을 지금 추천드리려고 했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근처에 이제 원하시는 지역들이 보니까 언덕이 아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또 공원이 있으면 택지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지금 바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바로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적어도 지금 내가 그걸 위해서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아파트는 그 근처에 있거든요. 이 내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네네네. 거기 아마 남한산성역 근처 보면은 그 구축 아파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네네네. 조금 언덕 위에 있는데 단지명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아파트를 하나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 아파트가 그 주변에서는 가장 입지가 좋지 않고 서로 떨어지지만 저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너무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매수를 일단 먼저 하시고, 네네네. 예, 왜냐면 지금 저축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사실.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매수하시려면은 일단은 맞벌이가 일단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아, 네네네. 왜냐면 지금 맞벌이도 하실 수 있다고 사연에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 네네. 그러니까 맞벌이 한다 해서 막 되게 하드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200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는 것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한 월 300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2억 5천 정도를 대출을 얻을 수 있고, 그럼 네네. 지금 가진 그 금액에다가 합치면 한 5억 정도 내외의 아파트를 무리하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아파트인 거예요, 사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근처에 신축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위례나 이런 곳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구성남이 10년이 지나면 저는 위례같이 될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예, 되게 좋아하고 신축들이 되게 많고 아이들도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될 것 같고, 그 10년 뒤를 보고 저는 지금 구축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 거기를 매수를 지금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으신 다음에 네네. 거기 옆에 신축이 지금 현재 거기 구축이랑 한 2, 3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럼 또 거기서 또 신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신축 안에 공원이 있을 테니까 이제 네네. 바라시는 뭐 농구도 하실 수 있고, 네네. 또 아이들과 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로드맵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신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말씀 주신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우선 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네. 우선 거기가 어딘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전화 끊고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아, 예, 그래 주시면. 네네네. 감사할 것 그게 같습니다. 나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예, 혹시 또 그거 말고 또 있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드린 게 있긴 합니다. 그 시기랑 가격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책도 보고 나름의 공부도 하게 되다 보니까 시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건 참 바보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그럼 얼마큼 내려왔을 때 진짜 물론 제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의 범위도 생각은 해야겠지만, 네. 가격은 진짜 좀 어떤 기준으로서 바라봐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격이 어렵죠. 근데 왜 어렵냐면, 네네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파파님 정도로 하려면 단기간에 될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근데 오히려 중요성은 만만치 않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내 집 마련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요한 만큼 난이도도 높은 건데 아무도 가르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건. 예, 맞는 말씀.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아까 이제 가격 기준에 대해서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 네, 당연히 어려운 거죠.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라서 긴장이 되는 것처럼. 네네. 근데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내용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냥 탁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되게 복잡하고 그쵸.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네네. 듣는 사람의 베이스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 수준이 다르거든요. 예,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예, 안 그래도 들으려고 지금. 그 강의가 20시간이 넘어요. 내용이. 왜 20시간을 할까? 그만큼 알아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왜 알아야 될 게 많을까? 집 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네네. 그걸 들어보시고 그걸 들으신 상태에서 보기님이 오늘 전화 끊고 문자로 단지를 보내드린 걸 보시면 네네.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래서 이걸 하라고 했구나. 월부에서 이 단지를 추천을 해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좋은 수라고 봐요. 제가 네네. 봤을 때도 가장 좋은 수였고요. 우리 네네. 사연자분께서 이런 단지들이 어떤가요? 해서 보내주셨던 그 단지들은 네네. 굉장히 안 좋은 수라고 봐요. 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네.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네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하시는 네.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놀란 게요. 네네. 그 테마파크를 기준으로 찾기 시작했다고 하셨을 때 좀 놀랐어요.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을 떠나서. 예, 예. 테마파크를 찾아봤던 이유는 아이와 함께 테마파크에 오고 가기가 편한 거가 본인의 흔히 말하는 로망이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자고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아, 네. 아이랑 약속한 장소를 갔다가 네.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차에서 낮잠을 자니까 네. 그 시간에 와이프랑 우리 그럼 집으로 올라가지 말고 네. 우리 이제 이사 계획도 있으니까 네. 우리 아는 지역을 조금씩 넓혀 가보는 건 어떨까에 아, 대한 그러면은 이 시도였습니다. 아이가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가는 게 본인하고 아내분께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예, 예. 그쵸. 네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게 편안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해볼까 해서 출발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예, 예. 네. 아이가 36개월이잖아요. 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8살이에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느끼는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데 이제 조금씩 아이 인생에 엄마하고 아빠가 전부인 시간에서 다른 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약속이 중요하고요. 네네. 오늘 아빠하고 놀기로 했어도 친구가 학교에서 오늘 끝나고 우리 놀이터에서 놀래라고 하면 갈등하고요. 이런 걸 느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앞으로 5년, 6년이 더 지나면 이제는 저랑 와이프보다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즐거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저와 저희 아내보다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네네. 그랬던 것처럼. 네네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나요? 이해가 됩니다. 네. 내 집 마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내 집 마련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산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쵸. 자산 가치가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우리 파파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은 아이가 아니고 배우자예요. 예, 그쵸.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노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 평가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인생을 아쉽게 살았구나. 그러면 네네.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장기 프로젝트가 1년, 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네네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가치, 즉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리고 네네. 그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나와의 연관성만 따지면 돼요. 그거는 마치 우리 파파님이 어떤 테마파크인지 뭐 그 장소에 갔다 오시면서 그 주변을 한번 여기 찾아볼까라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네네.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올바른 내 집 마련은 길게 보고 우리가 이 집을 발판 삼아서 나중에 나하고 우리 아내 둘이 남게 됐을 때 노후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이 집이 그걸 네네. 내다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리 파파님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끌리는 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조금 이거는 제가 조금 오지랖인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오시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할 때.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아이가 다친 거는요. 아이가 다친 건 파파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쵸. 예. 아이가 다친 건 파파님이 그 동네에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보내신 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여긴 다 사면 안 되는 데예요. 아,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네네.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네. 가장 지금 우리 두 분한테 중요한 거는 소득을 늘리시는 겁니다. 예, 아내분과 맞벌이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번입니다. 왜? 소득이 늘어나야 지금 보기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맵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두 분이 소득을 늘리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현타가 올 거예요. 소득을 늘리려고 했으면. 왜 현타가 오냐면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시간을 이렇게 못 들이면서 우리 아이를 심지어 남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 가고 여기가 아파트 집값이 더 비싼데도 그걸 하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는데 정작 소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나는 아이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더 힘들다. 네. 이게 제 인간 지표가 많아요. 이런 경우를 겪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인생의 진짜 궁극적 목표에서 나와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고 거기서 마음 중심을 잘 잡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아이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훨훨 날아갈 수 있게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알려주고 동시에 마지막 끝까지 내 인생을 함께 해줄 내 배우자 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셔야 돼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계획이 없어요. 그냥 남들 휴가 가니까 휴가 가요. 예산이 없어요. 휴가 예산이 없어. 예, 남들 먹고 싶은 거 저거 먹으니까 나도 거기 가는 거예요. 남들 호캉스 하니까 나도 거기 가. 예산이 없어. 그거는 내 인생의 진짜 궁극적 목표. 그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파파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선량한 분이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런 냉철함이 본인 인생에 필요해요.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잘생긴 목소리다.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주신 걸 보니까 지금 예. 빌라를 매수하신 그 이유도 빌라 왜 매수하셨죠? 저희가 어렸을 때 지금 아버님이 좀 이렇게 사고 아닌 사고들을 몇 건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함에 있어서 엄마 옆에 누군가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단 저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희 형제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래도 지근거리에 한 명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예. 네, 그런 내용들을 보내주셨던 게 어떻게 보면 홀어머님을 정말 가까이 인근에 살아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볼 수 있게, 케어할 수 있게 그 계기로 그 빌라를 이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효자이시고, 그러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 염려했던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너무 감정에 앞서신 부분이 좀 크시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사연 솔루션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후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저주저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도 아까 아이가 다쳐서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약간 위기가 많은 것,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아직까지도. 근데 아이한테는 뭔가 이제 그냥 아니야. 뭔가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제 거기에 사연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네. 행동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금 이제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사연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망설이던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혼자서 갖고 있는 고민은 그냥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누군가한테 뭔가 고민을 털어놓고 답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편하게 네네. 저도 지금 막 떨리는데 아이고 떨려도 말도 잘해. 근데 되게 잘했어요. 예, 결국에 진짜 행동하는 그러니까. 자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또 이거 또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랑 통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지켜보시는 분들, 용기 내셔서, 사연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36개월 아들, 어떤 아빠가 돼주고 싶으신지. 어떤 아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아이한테 그냥 말하지 않아도 뭔가 아이가,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장 큰 선물이자 보물이야. 라고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굳이 사랑한다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게끔 네네네. 해주고 싶다. 네네.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이분은 잘하실 것 같아. 이건 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출퇴근길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10년을 일해도 내 집 마련 왜 이렇게 힘들까요? 20년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는 왜 노후 준비를 하기가 이렇게 버거운 걸까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과 행복한 노후 준비를 진심을 다해서 돕는 것이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 집 마련과 재테크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곳.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